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그 자리에 작은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4개 동밖에 되지 않는 이 아파트는 마당을 둘러싸고서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다. 1990년대 초에 지어진 이곳은 이제 30살이 막 넘었다. 외벽의 페인트는 바래고 계단의 타일은 여기저기 금이가 있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누군가의 소중한 집이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 아파트의 가장 오래된 주민 중 한 명이었다. 신혼 시절부터 이곳에 살며 두 아들을 키워낸 그녀에게 이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다.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나누는 안부 인사, 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빨래를 널며 건네는 일상의 대화들이 그녀의 삶의 소중한 일부였다. 102동 3층에 사는 박민호 씨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10살 된 딸 서연이가 친구들과 마당에서 놀 수 있고 아내가 아이를 걱정 없이 혼자 두고 잠깐 마트에 갈 수 있는 곳. 그런 안전하고 평온한 동네였다. 집값이 비싸진 요즘 이런 곳을 찾기란 쉽지 않다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었다. 매일 아침 7시 아파트는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해졌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러 나서는 어머니들이 서로 마주치며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다. 저녁이면 일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이 작은 문들을 열고 들어왔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30년이 되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103동 2층 박 씨 집이 팔렸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도 그저 이사 가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사는 흔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한 건 새로 이사 온 사람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며칠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 집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다. 가끔 낯선 남자들이 와서 집을 둘러보고 가는 모습만 목격될 뿐이었다. 법인 명의로 샀다더라. 김순자 할머니가 아는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였다. 요즘 투자 목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투자라는 말이 그리 달갑지 않았다. 이곳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는데 한 달 뒤 또 다른 집이 팔렸다. 이번에는 101동 1층 최 씨네 집이었다. 최 씨 부부는 아들 결혼을 앞두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였다. 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법인 명의라는 소문만 돌았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사람도 안 사는 집을 사는 거죠? 박민호 씨의 아내 은영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물었다. 글쎄요. 요즘 부동산이 워낙 복잡해서 상대방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세 번째 집이 팔린 건 2달 뒤였다. 104동 꼭대기층 윤 씨네였다. 윤 씨는 건강상 이유로 1층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는데 역시나 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걱정이 시작됐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보니 세 집 모두 같은 이름의 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SNK개발이라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누가 왜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사들이는 거죠? 입주자 대표인 정태수 씨에게 주민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도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었다. 불안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다. 재개발한다더라, 철거한다더라, 우리를 쫓아내려는 거 아니야? 작은 아파트 단지에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평온했던 이들의 터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것도 결코 반가운 변화가 아닌 어둠을 품은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봄이 오면서 아파트에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됐다. 어느 날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김순자 할머니가 평소 이용하던 후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30년 동안 자유롭게 드나들던 그 길목에 높다란 철문이 버티고서 있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퇴근길에 돌아온 주민들도 모두 당황했다. 후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다. 마트와 지하철역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은 소중한 통로였다. 후문을 이용하면 3분이면 충분한 거리가 정문으로는 15분이나 걸렸다. 관리사무소도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저 오늘 아침 업체 직원들이 와서 설치했다는 것뿐이었다. 철문에는 튼튼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주민들의 항의에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 학교에 가려면 이제 정문으로 돌아서 큰 길을 따라 걸어야 했다. 어머니들은 아침마다 아이들과 함께 멀리 돌아가는 길을 걸었고 등하교 시간은 그만큼 길어졌다. 박민호 씨의 딸 서연이도 친구들과 놀 때마다 불편함을 호소했다.
어르신들의 고충은 더욱 심각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걷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되었다. 병원에 다니는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다. 평생 익숙했던 동선이 하루아침에 바뀌면서 일상생활에 큰 차질이 생겼다. 철문 설치 한 달 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파트 공용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것이다. 30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하던 주차 공간이 하루아침에 유료화된 것이었다. 주차장 입구에는 요금 정상기가 설치되었고 1시간에 1,000원씩 요금을 내야 했다. 주민들에게는 월 주차권을 구매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이었다. 박민호 씨는 출근길에 차단기 앞에서 발이 묶였다. 평소 같으면 차를 타고 바로 나갔을 텐데 이제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었다.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면 돈을 내야 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절망감이 번져갔다. 30년 동안 당연하게 누려온 일상이 하나씩 제약을 받기 시작했다. 자유롭게 드나들던 통로는 막혔고 무료로 이용하던 주차장은 유료가 되었다. 마치 자신들의 집이 감옥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다. 더욱 괴로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철문이 서고 차단기가 설치될 뿐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이런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특히 나이든 어르신들에게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였다. 30년 동안 정들었던 이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적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해졌다. 아파트 단지는 점점 활기를 잃어갔다. 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었고 이웃 간의 대화도 예전만 못했다. 모든 주민들이 각자의 불편함과 걱정에 시달렸다. 한때 따뜻한 공동체였던 이곳이 점점 차갑고 메마른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주민들의 분노와 의문이 극에 달했을 때 진실을 파헤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입주자 대표 정태수 씨는 각종 서류들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매매 계약서 사본들, 등기부 등본, 그리고 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문서들이 그의 거실 바닥에 펼쳐졌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세계 세대를 매입한 SNK개발이라는 법인은 단순한 투자회사가 아니었다. 이 회사는 지역의 대형 건설사인 대한종합건설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미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이었다. 정태수 씨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다. 몇 년 전 인근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갑자기 생활 편의시설들이 제한되고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재개발이 진행됐다는 내용이었다. 그 뒤에는 언제나 같은 패턴의 컨설팅 업체들이 있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치밀한 계획이 드러났다. 이들은 재개발 대상지를 미리 선정하고 법인을 앞세워 세대를 하나씩 매입해 나갔다. 그리고 기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도록 각종 제약을 가하기 시작했다. 철문 설치와 주차장 유료화는 그 시작에 불과했다. 한강변이라는 입지, 30년 된 노후 건물, 소규모 단지라는 조건들이 모두 재개발 대상지로서는 최적의 조건이었다. 이들의 목표는 분명했다. 이 아파트 전체를 헐고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주민들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압박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길을 막고 주차장을 유료화한 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주민들을 내쫓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었다. 이런 수법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방식이었다. 생활 불편을 조성해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은 주민들도 견디지 못하고 헐값에 집을 내놓게 된다. 그때를 노려 나머지 세대들을 싼값에 매입하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였다.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철문과 차단기 설치 이후에도 새로운 제약들이 생겨났다.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 몇 개가 고장 났는데도 수리가 되지 않았다. 쓰레기 수거 시간도 불규칙해졌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주민들의 일상을 조금씩 더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었다. 김순자 할머니 같은 나이든 주민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특히 견디기 어려웠다. 평생 살던 곳에서 갑자기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밤에 어두워진 폭도를 걸을 때면 불안했고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도 언제 수거될지 몰라 걱정이었다. 박민호 씨 부부는 아이 교육 때문에라도 이사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딸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왜 우리 아파트만 이렇게 불편하냐고 묻는 것이 마음 아팠다.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설명하기도 어려웠다. 실제로 몇몇 가구는 이미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 103동에 사는 젊은 부부는 아예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104동의 또 다른 가족도 집을 내놓았다. 이들의 집값은 예전보다 현저히 낮았다. 누가 이런 불편한 곳에 비싼 값을 주고 오겠는가. 바로 이것이 컨설팅 업체가 노린 효과였다.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면 남은 사람들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 그때 이들이 나서서 헐값에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이다. 30년 동안 쌓아온 주민들의 삶과 추억은 이들에게는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주민들이 있었다.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된 후 더욱 강한 의지를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절망과 분노가 오히려 강한 결속력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의 힘을 발견하게 된 순간이었다. 정태수 입주자 대표는 긴급 주민회의를 소집했다. 평소 관심 없던 주민들까지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는 오랜만에 주민들로 가득 찼다. 나이든 어르신들부터 젊은 부모들, 심지어 고등학생 자녀들까지 참석했다. 회의에서 주민들은 각자의 경험을 나누었다. 누구는 출근길이 불편해졌다고 했고 누구는 아이 등하교가 힘들어졌다고 했다. 어르신들은 병원 가기가 어려워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불편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분노는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은 결과 철문 설치와 주차장 유료화 모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조언을 들었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다. 법적 대응과 함께 언론에도 제보하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에 이들의 부당한 행위를 알렸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로 시작됐지만 점차 관심을 끄는 사안이 되어갔다. 특히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언론의 주목도 높아졌다. 주민들은 또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다. 박민호 씨의 아내 은영 씨가 만든 온라인 카페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이런 수법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민들의 연대는 더욱 강화됐다.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철문 앞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벌였다.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현수막을 만들어 아파트 곳곳에 걸었다. 아이들도 자신들의 놀이터와 등하교기를 지키기 위해 어른들과 함께 목소리를 냈다. 주민들의 끈질긴 저항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언론 보도가 계속되면서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구청에서는 조사팀을 꾸려 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철문과 차단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컨설팅 업체 측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법적 압박도 효과를 발휘했다. 주민들이 선임한 변호사는 철문 철거 및 주차장 무료 개방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1차적으로 주민들 편에서 임시 조치를 내렸다. 컨설팅 업체는 더 이상 일방적인 압박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여론의 압박도 컸다. 온라인에서는 이들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지역 언론에서는 연일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대한종합건설과 SNK개발은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되었다.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을 우려한 이들은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구청에서는 불법 설치된 시설물의 즉시 철거를 명령했다.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철문과 차단기는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었다. 컨설팅 업체는 더 이상 버틸 명분을 잃었다. 어느 봄날 오후 드디어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30년 동안 자유롭게 드나들던 후문의 철문이 제거되고 주차장의 차단기도 철거됐다. 주민들은 하나둘 모여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다시 열린 후문을 통해 마트로 향했다. 3분이면 갈 수 있는 그 익숙한 길을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박민호 씨도 아침에 차를 타고 자유롭게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은 다시 가까운 길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승리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컨설팅 업체와 건설사는 한 발 물러났을 뿐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언제든 다른 방식으로 압박이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더욱 단단히 뭉쳤다. 정태수 대표는 주민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주민들도 동의했다. 이곳은 투기꾼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다. 30년 된 낡은 아파트였지만 이제 주민들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함께 싸워 지켜낸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마당에서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가 오갔다. 진정한 공동체의 힘으로 되찾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